안녕하세요. 대치동 정원장 시즌 5 3월 2주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Q&A 입시부터 할게요. 이엠님, 선생님, 의치 한약수 입결이라며 돌던 자료가 있는데 출처가 없었거든요. N수생 중복 포함으로 혹시 등록 기준으로 나오는 자료가 있을까요? 그 입결 자료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되게 많이 그 출처도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정리해서 드리면 저도 물론 100%막 그 입시 컨설팅을 계속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감안해 주시고요. 지금 당장 저는 고3보다 뭐 초, 중 등이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입시 전략을 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입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입결이라는 건 입학시험 결과입니다. 입학시험 결과인데 그 단순한 입학시험 결과가 아니라 합격생이 성적 분포도 또는 우리가 좀 더 심플하게 얘기하면 입학 커트라인 몇 점까지 딱 들어갔다더라 문 닫고 들어갔다 요거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대학별 사이트 들어가셔서 대학이 요즘은 정보 공개 되게 많이 합니다. 들어가서 대학이 그 정시, 수시, 입결의 결과에 대해서 공개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그 그걸 모아놓은 게 데이포털 어디가요? 데이포털 어디가라는 사이트 제가 자주 필요한 경우에 대입과 관련된 정보 얻고 싶으시면 꼭 많이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데이포털 어디가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가스터디, 대성마이백, 이투스 같은 큰 대형 입시 그 정보 업체, 학습 정보 업체들, 교육 정보 업체들 안에서도 당연히 이제 수능 시험을 보고 나서 아이들 점수를 막 수집해서 추정 결과치랑 그 추정 결과치를 가지고 예측 지표들을 내고 있습니다. 진학사랑 UA도 당연히 그런 걸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출처가 또 보면은 오릅이랑 수만이에서 활동하는 꽤 많은 그 입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가 여기저기 기관이나 내용들을 조합해가지고 입결표를 만들어요. 그래서 대학별 사이트 가면 그 학교의 그 특정 학과들에 대한 정보들만 볼 수 있는데 다른 학과랑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이런 그 입시 업체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 대형 교육 업체들이 내 보내드리는 자료를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이 이제 그 아직 우리 아이 입시가 훨씬 더 멀었다 이러면 이런 정보까지 굳이 너무 찾아보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초중등 학부모님들이 아 수능 얼마나 틀려요 뭐 어디 가지 이런 거 그냥 아시고 싶으시면 베리타스 알파 같은 이제 교육신문에서 조만간 나옵니다. 3월 한 중순 정도 되면 정보를 시합해서 등급 컷이나 결과치들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제 판단하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그 제가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데이포털 어디가 이거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이건 되게 공적인 사이트입니다. 데이포털 어디가에서 이제 보시면 대입정보센터를 고르시고요. 대입정보센터 아래서 대학별 입시 정보 그리고 대학별 입시 정보 아래에서 전형 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 요거 클릭하신 다음에 학교를 찾으시고요. 지금 저는 서울대를 찾았어요. 서울대 찾아서 클릭하면 이렇게 대학별 전형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 안내가 뜹니다. 2021 학년도 전형 결과가 지금 아직은 그 2021 업데이트는 안 됐기 때문에 떠 있어요. 요거 보시면 이제 뭐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뭐 최종 등록자 대학별 환산 점수 70% 컷, 그리고 뭐 최종 등록자 100분의 70% 컷, 국수, 탐 이렇게 다 각각 나눠서, 그리고 평균까지도 이제 70% 50% 컷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문 닫고 들어가는 점수는 생각보다 굉장히 낮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집단의 어떤 합격선 값을 얘기해 주진 못하잖아요. 그래서 들어올 때 안정적으로 50%, 70% 이렇게 컷을 잘라가지고 그 정도 점수대로 우리가 이제 요즘은 등급 컷으로 봅니다. 문 닫는 점수보다는. 그래서 발표할 때도 50%, 70% 많이 얘기하고, 그리고 100분 위에서 몇 퍼센트 정도인 학생이 오는지. 왜냐면 점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상위적인 퍼센티지 분포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점수라는 건 그의 이제 표준 편차나 평균을 보고서 우리가 계산해 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선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들어갈게요. 센님. 원장님 특목고 갈 수 있다면 가는 게 좋을까요? 내신 경쟁 꼭 초상위권 들지 못한데도 일반고보다 나을까요? 그 지금 제가 지난번에 그 최신교육정보 서울대 톱100 고교 요거 그 기사 내고
분석 설명 드리고 그 밑에 달린 질문이에요. 자, 요 고민 하시는 분들 예전보다 특목자사고에 대한 미래가 지금 아직 불투명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은 지금 입시 결과상으로 보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목고 가는 게 뭐 블라인드 제했을 때 되게 불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불리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고교학점제 이런 걸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학교들이 이미 고교학점제 같이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목자사고들은 당연히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능력을 가진 학생이 일반고 갔을 때랑 특목고 갔을 때 최후의 이후에 좋은 학교를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비중, 예측을 해보는다면 특목고 갔을 때가 상대적으로 좀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특목자사고 가서 중하위권, 중위권까지는 그래도 생존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최상위 좋은 학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국 단위 자소 같은 경우는 50% 이상씩 스카이 보내고 이대 보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내가 하위권으로 갈 것 같으면 요건 좀 리스크가 크겠죠. 내가 정시를 아무리 잘 봐도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면 학업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경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최상위권은 정말 힘들어요. 최상위권은 된다는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중상위 이상을 일단 목표로 잡고 내가 들어가서 괜찮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도전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특목고만 얘기하신 거 아니죠. 특목 자사고 다 얘기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목고만 얘기하면 과학영재고 외고 국제고 요거만 특목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사고까지 요즘 넓게 보잖아요. 들어갈 수 있다면 저는 일반적으로 항상 들어가는 거 추천드리는데 그래도 조건이 좀 나뉘겠죠. 준비 과정이 성장을 일단 만들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 합격을 떠나서 준비하면서 성장을 하시는 게 큰데, 과학영재고 같은 경우는 수학만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목적의식이 나는 진짜 수학 완전 메인 빡 이거 아니면 과학영재고는 이런 고민 지금 하시는 상태면 준비 안 하시는 게 맞고요. 고민을 한다는 자체에 내 준비도를 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자사고 외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분위기를 좀 타는 학생, 내가 심지어 너무 세가지고 어디 가도 겁나 잘해 이러면 일반고에서 킹왕짱 탑 찍으시는 게 좋겠지만, 이 일반고들도 대부분 자사고 외고를 준비했던 친구들이 들어와서 떨어져서 들어오거나 준비했다가 전환한 친구들이 와서 전교 1, 2등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단은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달리시는 걸 저는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나이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학년 정보나 이런 걸 전혀 얘기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저는 준비하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자, Q&A 국어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사람님, 선생님 중3인데요. 중3인데 중고등 고전 필독서를 읽어야 하나요? 시중에 중고등 고전 모아놓은 책 있더라고요. 자, 요거 고민 항상 서점 가면 많이 하죠. 서점 가면 중고등학생들은 꼭 시험 끝나면 또는 학기 시작할 때 이 고민을 하더라고. 왜 방학 시작할 땐 이 고민을 안 하시죠? 방학 때 많이 이 고민 방학 시작할 때 저한테 물어보셨으면 무조건 방학 때니까 열심히 읽으세요 라고 했을 텐데 지금 이제 학기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학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책을 독서도 방학 때 독서 분량이 거의 학기보다 2배 정도 돼야 돼요. 물론 어떤 책을 읽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이제 보면은 고전 이러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요런 거 지금 서점 가서 보고선 이제 꽂히셔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저는 일반적으로 독서는 항상 권장합니다. 독서는 자신의 그릇을 확장하는 거기 때문에 콘텐츠 쌓기 전에 그릇이 커야지, 공부 그릇이 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항상. 그리고 다다익선으로 많이 읽는 게 좋긴 한데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특히 학기를 시작했을 때. 그리고 요즘은 독서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도 물론 되게 참된 지식이지만 독서를 하지 않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쌓는 지식들도 굉장히 많아요. 비문학재시면 많이 보시면 지식이 많이 쌓입니다. 물론 독서로 쌓는 지식과는 좀 계열이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그냥 읽는 건 목적이 없는 읽기는 좀 시간이 효율성이 좀 떨어져요. 그거는 나중에 꼭 성공하고 읽으시고요. 지금은 교양이랑 학생부 동시에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즉 학생부에 실을 수 있는 독서를 타겟팅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고전을 꼭 읽으신다면 세계 단편이나 한국 단편 위주로 읽으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 외에 독서를 한다면 지금은 관심 영역 독서만 이제 주 1회, 2주에 1회 그 정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랑이맘님. 제 질문에 대한 답변 영상 찍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독. 질문이 또 하나 있는데, 초등 시기에 언어적 능력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셨고, 최근 국어의 중요성, 특히 비문학이 높아지고 있는데, 초사 시기에는 독서 중심으로 하고, 문제집은 아직까지 안 풀다가 조금 더 고학년 때 풀어도 충분할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슬슬 조금씩이라도 풀리는 게 좋을까요? 늘 군더더기 없는 알찬 정보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요 고민 딱 올랐는데, 와, 진짜 내 마음이야. 이거 대답 꼭 들어야지. 라고 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자녀가 없지만, 계획은 있기 때문에, 제가 키운다면, 저도 이 시기에 엄청 고민할 것 같아요. 왜냐면, 초4부터 초5가 어떻게 보면 학습 능력이 좀 많이 발달한 친구들은 막 도전해서 초사부터 뭔가 막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막 우리 아이 광영제고 보내기 위해서 뭐 CMS를 가야 되나 이런 고민 하실 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많은 시기가 진짜 초사인 것 같아요. 초 때부터는 이제 좀 웬만하면 중등을 위해서 우리가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해보자 라고 얘기할 텐데 초사가 약간 낀 영역이죠. 그렇다고 해서 저학년도 아니고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전국에서 모든 초사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제가 일반론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특수론은 아닙니다. 아이가 너무 특출나. 막 초사인데 수능 문제 풀 수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이 솔루션이 맞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90%의 학생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초사 국어 문제집 시작 시기는 일단은 당장은 우리가 점수 나오는 공부를 생각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공부 그릇을 키우는데 더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냐면 문제를 풀고 답을 내는 공부를 한다는 건 이제 다른 영역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 좀 독서의 즐거움, 입체적 독서의 다양한 즐거움들을 느끼게 해주시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독서를 아이가 좀 좋아하고 너무 거부하지 않는다. 즐긴다가 막 온다. 엄마 독서 너무 좋아해 사랑해 막 이런 친구는 없습니다. 만약 있으면 되게 특별한 케이스라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운이 좋으셨기 때문에 제가 운이 좋은지는 모르겠죠. 제 자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독서를 너무 그래도 좀 흥미를 가지고 같이 해보자 그러면은 따라오려고 해. 그 정도면 이미 흥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이제 딜레이 더 시키시고 지금 독서 다양하게 재미있게 하시다가 초부터 문제집 풀면서 그때부터 하셔도 충분해요. 그리고 시작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순서를 한 번에 막 단어, 막 비문학, 문학 이렇게 문제집 푸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진 않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초등 문해력 어휘집 교재도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EBS에서 정말 많이 냈기 때문에 EBS 말고 다른 출판사에서도 많이 냈기 때문에 저는 어휘력 관련 문제집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 문제집 좀 한 3개월에서 6개월 텀을 좀 두고 익숙해진 다음에 순차적으로 문제풀이형 국어 공부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문학은 초5 때까지 저는 추천 안 드리고 싶어요. 문학 문제를 푸는 건 문학을 분석하고 생각하고 공감하는 그런 자신만의 틀을 좀 깨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나중에 객관화된 문학 문제를 풀면서 답을 도출해야 됩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학을 통해서 감수성도 키우고 다양한 생각들과 사상과 철학들을 가져갈 수 있게 문학 같은 경우는 문제 푸는 시기를 좀 많이 늦춰주시는 걸 저는 더 추천드릴게요. 제가 극단적인 친구들은 초등학교 6학년 끝날 때까지 진짜 내신 시험 뭐 특별히 학교 사립초랑 시험 보는 거 아니면 굳이 문학 문제 관련해서는 풀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대치동 기준으로 봐서도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초사부 지금 저희 학부모님들 연령대가 계속 낮아지시는 것 같아서 아닌가요? 원래 낮았는데 이제서야 막 질문을 해주시는 건가요? 자, 초사 학부모님들 그리고 초사 2 아래 학부모님은 제가 최근에 진짜 제가 왜 공부를 하게 됐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위인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위인전들이 두껍지 않은데 임팩트가 팍 있거든요. 성공 사례 보면은 막 느낌 확 오잖아요. 근데 요즘 너무 제가 좀 올드한 건가요? 위인전 지금 학생들이 너무 안 보는 것 같아서 왜냐면 제가 물어볼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훌륭한 분들, 우리는 히스토리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과거의 선대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훌륭한 인물들을 얘기했을 때 그 인물이 누군지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위인전 읽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요렇게 뭐 100개짜리 위인전 읽으셔도 되고요. 빌려서 위인전 같은 경우는 공공 도서관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굳이 사지 않아도 됩니다. 소장
굳이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하여튼 위인전 읽는 거 너무 추천드릴게요. 자, Q&A 영어 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리예치님. 안녕하세요. 초사 영어문인데 현재 원서 수업으로 한 달에 한 권씩 단어 100개 정도 외우고 시험 보고 책 필사하고 읽는 수업 학원이에요. 책 목록은 골디락스 하이디, 드래곤스 케이스 등인데요. 여기는 원서책을 직독직해 하지를 않아요. 소규모 6대1 수업이에요. 그 원서 수업 중에서 직독직해 하는 수업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하는 게 그리고 안 좋아요, 어머니. 예, 원서 수업은 원서 자체 가치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학년이라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 권으로 영어 노출량이 적어 학습도 뒤처지는 것 같고 직독직해도 안 하고 문법도 다루질 않아서 옮겨야 하는 건지 고민이 돼서요. 결정의 원장의 의견 참고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항상 감사해요. 갑자기 제가 막 그 책임감을 확 느끼네요. 제가 어떻게 말하는지에 따라서 지금 6대1 수업에서 어머니가 딱 나오시고 다른 학원을 가시는 거잖아요. 그 수업 분위기도 바뀔 것 같고 선생님들도 한쪽은 좋아할 것 같고 한쪽은 싫어할 것 같은데 저는 뭐 그쪽들이랑 이해관계가 전혀 없으니까 오히려 질문해 주신 리에체 어머님한테 더 이해관계가 있죠. 지금 우리가 질문해 주셨으니까 제가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초사 아까 독서랑 되게 궤를 같이 하는데 초사 때까지는 영어를 만나도 그 전에 영어를 이제 그 ESL 타입으로 어떻게 보면 원서도 읽고 막 미국 교과서 보고 이런 식으로 막 스피킹, 라이팅, 리스닝 이런 거 중심으로 영어 교육을 많이 시키셨다면 요즘 그런 영어 교육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영어 교육을 이미 해왔고 애가 그게 익숙했다. 그리고 그걸 되게 잘 따라왔다. 잘 따라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잘 따라왔다라고 하시면 저는 쭉 가는 거 좀 더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원서 수업을 잘 따라가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물론 수업의 질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질이 좋다면 저는 가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러니까 한 권을 읽어도 요즘 똑똑한 뭐 집안책 이런 얘기만 똑똑한 한 권 정확히 읽는 거 너무 도움되기 때문에 그렇게 똑똑하게 한 권, 양보다는 무조건 질입니다. 학년이 낮으면 낮을수록 특히. 그런데 어머니가 좀 더 풍부하게 읽히고 싶다 이러면 비슷한 수준이나 그거보다 살짝 낮은 수준의 원서들을 구해서 좀 편하게 그러니까 분석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읽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텍스트 자체가 친숙해야 돼요. 한글도 많이 읽어서 친숙해야 되지만 영어 텍스트도 많이 읽으면 자연스럽게 체득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원어민처럼 좀 영어를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추가적인 리딩을 좀 더 설정해서 읽어주시는 걸 저는 추천드릴게요. 어머니가 열정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엔 어머니가 원서 수업 깔았다 이러면 스피킹 수업 따로 있지 않나요? 들으실 것 같은데 그럼 이미 영어 공부량이 꽤 되는 거죠. 그리고 한 주에 100개 단어라면 열심히 잘 외우는 겁니다. 자, 제가 그 나이 때는 덜 외웠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은 영어를 좀 즐겁게 다가서고 그냥 메터리얼을 많이 겪어볼 때 너무 분석적으로 들어가거나 문제를 풀거나 이런 것들은 초5 또는 6 이후에 해도 충분해요. 지금은 좀 더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도 즐길 수 있는 영어 공부를 하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한국형 문법 수업은 저는 초5 때부터 그 직독직해도 그때 해도 충분합니다. 지금 굳이 먼저 하지 않아도 나중에 영어 잘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원서 공부를 좀 즐기면서 그 대신 읽는 양을 어머니가 좀 더 많이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읽는 양을 지금 수업하는 수준보다 높이실 필요는 없어요. 차라리 좀 더 낮아도 되니까 편하게 읽으면서 친숙해질 수 있게 영어 텍스트 읽는 게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레이스 K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홍콩 중이아이 고등전 수능 영어 1등을 만들고 가고 싶은데 영어 로드맵 없지 잡고 가야 할까요? 영어 로드맵을 요구하셨군요. 저에게 이거 엄청난 컨텐츠 하나거리인데 자 리턴이라 독해 어려움은 없고 갖춘 게 이미 있네요. 이제 3800지 중3 문법 시작해요. 겨울방학 때 천인문 기본하고 이해도구로 천인문 문제집 홀수 문제로 마무리했는데 오답이 없어 여기서 끝낼까 해요. 영어 독해는 자이스토리 영어 독해 기본을 반쯤 풀다가 아이 수준이 어렵지 않고 오답이 없어 중단했었는데 단계를 높여야 할지 그냥 천인문 배운 것 적용해가며 마저 풀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단어는 워마, 고등 컴플리트 하고 있고 하이퍼 2000까지 해놓을 예정이에요. 중등 연문법 끝낸 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고등 연문법, 천인문 핵심 기출문제 풀이, 수능 영어 1등급 만들기, 로드맵이 궁금해요. 지금 3,800제 중3 문법을 끝냈다고 해서 중등 문법 끝낸 거 아니에요, 어머니. 이거는 제가 정의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 작년 제가 12월에 찍었던
영어 문법 마스터는 공부법 그거 보시고 그 내용대로 트레이닝을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자 그걸 했으면 그건 중도문법 제가 인정. 그래서 지금 근데 문제 푸는 속도 뭐 이렇게 뭐 자이스토리 영어 독해 기본을 풀었는데 좀 쉽게 정답률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실 수준이 고의 수준이 이미 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객관적으로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아이한테 좀 더 도전을 시켜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즉 테스트를 보면 되죠. 중3 얘가 수능을 1등급 시험 봤는데 갑자기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능 1등급 그 테스트를 보시고요. 그게 애가 되게 힘들 것 같다. 어휘력이 딸리면 사실 못 보는 거기 때문에 어휘력이 되게 굉장히 중요하죠. 리딩이 되고 뭐 그래머를 좀 안다고 하더라도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뭐 그 고일 거 낮춰가지고 얘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찾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1등급 때 등급 컷은 EBS 사이트 가시면 그 모의고사 출력도 하실 수 있고요. 1등급 등급컵 정보도 다 있습니다. EBS I 사이트예요. EBS I 사이트 가시면 다 있고요. 그래서 출력해서 좀 시켜보세요. 그러니까 그 리스닝 파트 빼고 나머지 리딩 파트 문제 전체를 풀렸을 때 등급이 과연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보고 이제 부족한 걸 채워가는 게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그게 로드맵을 없이도 공부를 잘 시키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일단 자이스토리 영어 독해 기본 같은 경우는 굳이 계속 하실 필요 없고요. 중등 영문법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어떻게 보면 3800제 말고 진짜 영문법 제대로 된 걸로 다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리터니들한테는 그게 좀 필요해요. 보면은 체계를 좀 만들어주고 한국형 용어 자체 익숙해지는 거, 그게 됐다면 이제 기출 실제로 모의고사를 봐서 수준을 잡으신 다음에 얘가 고3 3월 거까지는 괜찮게 보는데 이제 고3 수능 거 보니까 바로 요런 부분들이 깨지네. 예를 들면은 빈칸 순서 추론 이런 고난이도 독해가 깨지는지 아니면 어법이 깨지는지 어휘가 깨지는지 이런 걸 보신 다음에 특정 유형들이 깨지면 그걸 집중적으로 트레이닝 시키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목적성 없이 우리가 그냥 좋을 걸 크게 보는 것보다 아이한테 필요한 것만 좀 더 채워도 됩니다. 특히 리턴인데 영어가 생각보다 좀 기초가 잘 돼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굳이 너무 많은 그 중간 단계를 겪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좀 점프해서 하실 수 있고요. 제가 보니까 제 콘텐츠 중에서 진짜 바닥부터 영어를 만들어서 1등급 만드는 로드맵 이런 거는 없었네요. 요거는 어머니가 조언을 해주셨으니까 콘텐츠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A 과학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은주리님, 원장님 영상 매번 잘 보고 있습니다. 늘 영상만 보다가 아이가 중1이 되니까 제가 댓글 달아 질문도 드리네요. 국어는 슬슬 어떤 문제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감을 잡았는데요. 과학은 영상을 보면 볼수록 헷갈려요. 아직 어떻게 아이를 지도할지 선택을 못했어요. 이번 겨울방학 때 O2 문제집을 사고 1단원부터 2단원까지만 예습한 상태인데요. 항상 화학부터 예습하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집에서 인강으로 하더라도 중등 3년치 과학 문제집 사서 화학 부분만 먼저 골라 풀면 되는 건가요? 아님 ESC의 화학 문제집이나 혼자 인강 보며 하다가 어려워하면 중2 때 학원 보낼 생각인데요. 나중에 학원 갈 것까지 생각하면 지금 과학진도 어찌 나가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과학 같은 경우는 한계가 아니죠. 수학이랑 영어는 영어, 국어 각각 보면 그래도 한 과목이에요. 영역은 세부적으로 나눠진다고 하더라도. 근데 과학 같은 경우는 진짜 물화생지, 네 개가 사실은 되게 다른 과목이고, 그걸 다 할지 아닐지도 또 고2 이상 수준 과목 선택할 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찍었지 않습니까? 자, 과학선의 학습 전략, 요청폭주. 그래서 1, 2편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요거 보시고 이제 중고등 선행 방향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질문 안에 제가 이미 추천한 문제집들이나 솔루션 방향들이 이미 들어있어요. 그래서 중등과학에서 어느 정도 접근을 해놓고 고등과학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해당 영상의 내용이 있으니까 보고 참고하신다면 그래도 궁금증 생기면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Q&A 기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진아 천사 와인님. 천사. 이거 진짜 오랜만이네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리해주신 내용 메모하면서 봤네요. 아이가 이번에 중학 입학해서 내신 시험을 당장 보지는 않지만
미리 공부 습관을 형성한다고 생각하면 내신 대비 복습법도 궁금합니다. 중딩이다 보니 너무 시간이 없던데 그날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은 그날 복습하면 좋겠지만 학원도 다니다 보니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따로 문제집은 풀리지 않고 교과서 개념 정리 정도만 복습하도록 계획하고 있는데요. 효과적인 복습 방법도 알려주세요. 자, 예습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복습 방법 뭔가 시리즈로 빡 나와야 될 것 같지만 제가 아마 내신 복습법은 한동안 요번 학기에는 찍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컨텐츠 준비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해보고 싶은 게 되게 많아서 준비 안 할 것 같은데 제가 솔루션을 좀 드리면 그 중1이면 사실 아직 그 내신을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습 복습을 너무 철저히 하는 것보다 예습을 좀 더 강조하고요. 수업으로 복습을 좀 잡고를 메인으로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요 과목 아니면 복습시켜도 아이가 몰입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뭐 시험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습한다고 해서 이게 학습 효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따로 문제점 풀리지 않고 교과서 개념 정리 정도로만 복습을 한다면 저는 반대로 교과서 개념 정리 정도를 이제 예습 중심으로 좀 잡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그냥 문제집 풀리시는 게 더 나아요. 그래야지 애가 좀 더 내가 내용 사실 제대로 모르고 있었네. 이런 거 헷갈려 했네. 이걸 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문제 푸는 연습을 좀 하는 게 필요해요. 중1부터는. 그래야지 중2, 중3 때 폭발적인 양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다고 해서 문제집을 너무 빡센 거 풀리시는 것보다 잡서나 평가 문제집 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도 돼요. 아이가 아직 익숙치 않다면 잡서만 소단원 문제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한 챕터에 문제가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풀면서 거기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내가 부족한 걸 채우는 공부를 시켜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개념만 따로 정리한다고 해도 생각보다 이거 시키는 게 진짜 힘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냥 문제 풀리시는 거. 문제 풀리고 지금은 내신을 우리가 중1 내신을 채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학습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면 중2나 중3을 멀리 보는 준비들 제가 선행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준비들의 시간을 쓰셔야 돼요. 학기 중에 생각보다 그리고 학교 갔다면 시간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내공을 키우는 공부들의 시간을 좀 더 많이 할당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전략 같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제가 질문이 다 끝났네요. 무엇이든 물으세요. 매주 하니까 질문이 빨리 끝나죠. 그런데도 제 말은 계속 많아지네요. 제가 빨리 답변을 짧게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영상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데 저도 맨날 새벽 5시에 찍고 있어서 이걸 좀 줄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학부모 교육 고민 해결 코멘트로 질문 달아주시면 제가 정성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만과 홍콩너를 위한 대치동 장원장 시즌5 공유 부탁드려요. 오늘도 여러분의 공부를 응원합니다. 화이팅!